인터넷 마케팅 중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소비와 대량 생산의 메커니즘이 의류 쓰레기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업계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의류 생산 단계에서 배출된 폐섬유류는 하루 약 224톤에 달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8만 2천 톤의 규모입니다. 폐섬유량은 최근 7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폐피혁까지 합칠 경우 쓰레기량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폐섬유와 폐피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로 소각 처리만 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업사이클링, 재활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기술력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폐섬유 쓰레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다 외국 프랑스 회사인 파타탐이라는 중고 의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파타탐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중고 상품이란 제품 특성상 직접 보고 상품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파타탐은 오프라인 매장만으로 승부를 하였는데요. 그것이 파타탐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헌옷을 가져와 상품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들은 입지 않는 옷을 상품군과 교환하여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파타탐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직접 가져와 줌으로써 운송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헌옷들과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매장은 새 옷과 같이 판매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새 옷들과 가장 큰 다른 점은 가격입니다. 티셔츠 한 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니트류는 6,000원, 원피스는 9,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고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크게 인기를 얻어 현재 파타탐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수압 분석입니다. 현재 파타탐 서비스의 강점으로 운송비와 여러가지 부가적인 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며 매년 늘어나는 폐섬유 쓰레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친환경적 요인 또한 파타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고객이 직접 판매를 하고 다시 구매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오프라인 참여형 매장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중고 제품 특성상 아무리 매장 직원들이 꼼꼼히 검수를 한다고 하여도 새 제품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 많이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있기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고르지 않는 품질이 파타탐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분들 중 남이 입던 옷을 다시 가격을 치르고 사서 입는다라는 개념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유행에 민감한 한국인의 소비 심리 또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타탐의 기회로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가장 크게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정부나 여러 유통기업에서 파타탐을 입점시키므로 덩달아 같은 이미지를 부여받을 수 있어 이것 또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보면 패셔니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구제 시장을 들러 옷을 산다든지 구제 옷을 리폼하여 자신만의 패션으로 개성있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패션에 관심 있는 매니아들이 생길 수 있어 이것 또한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위협 요인으로는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생긴다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략입니다. 패션에 신경 쓰는 정도와 자신의 의류에 소비하는 가격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패션에 신경 쓰는 정도로 상중하로 나타내었으며 구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설정하여 세분화를 하게 되면 크게 5가지 형태의 소비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매 가격이 높고 패션에 신경 쓰는 정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명품족으로 나타내었으며 그보다 구매 가격이 낮은 소비자들을 준명품족, 구매 범위가 낮지만 패션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구제피플로 나타내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구매자와 패션에 신경 쓰지 않지만 구매 가격도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소비자들을 가성비족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통해 나타낸 그룹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보았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구제피플과 가성비족이 성장성과 이익적인 부분에서 큰 점수를 받아 메인 타겟팅으로는 가성비족이 선정되었으며 서브 타겟팅으론 구제피플이 선정되었습니다.
메인 타겟과 서브 타겟들의 특성입니다. 가성비족은 이용 빈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소득은 중하 정도의 고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성비족의 관심사로는 타 제품에 비해 저렴하고 질적으로는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보고 살 수 있지만 접근성마저 좋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서브 타겟으로는 구제 피플이 있습니다. 이용 빈도는 가성비족에 비해 떨어지지만 중상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사로는 다른 매장에 없는 디자인들과 특징, 구제 시장에 비해 깨끗하고 질 좋은 제품들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구제 피플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지셔닝 컨셉입니다. 가성비족은 티셔츠 한 개 살 돈으로 4개의 티셔츠를 살 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입는 티셔츠 또한 입고 싶은 옷을 살 수 있게 크레딧으로 교환해주는 점을 강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구제피플은 남들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질 좋은 상태의 구제 옷을 사고 싶다는 점을 강점으로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여정 맵입니다. 처음 소비자가 옷 구매를 고려하여 스마트폰으로 온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의 제품들을 고려하다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파타탐을 발견하고 파타탐함의 서비스인 트레이드를 위해 집에서 안 입는 옷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근처 파타탐 매장을 검색해보고 매장까지 걸어갑니다. 파타탐 매장에 도착을 하면 안 입는 옷을 크레딧으로 교환하고 그 다음 자신이 살 옷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너무 방대한 옷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로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하여 점수를 가장 낮게 주었고 이를 O2O 방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방안으로는 인터넷과 어플을 활용하여 제품을 미리 보여주고 제품들을 기호화하여 의류를 보다 쉽게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며 두 번째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은 제품을 찾다가 혼란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미리 담아놓은 제품들을 점원들이 미리 선별해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매할 옷을 찾는 부분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